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사는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최근에 북한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보위국 노동교화소에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공개 총살을 당했다는 최근 소식입니다. 여러분 살 떨리지 않습니까? 공개 총살, 공개 처형, 이것이 바로 북한의 공포 정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군의 공개 총살, 과연 무엇 때문에 북한군 공개 처형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 보위국 산하 동부지구 노동교화소에서 출소를 며칠 앞둔 20대 남성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0대 남성 군인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를 놓고 말하는 거거든요. 장마당 세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나 당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20대의 현실입니다. 한류 열풍도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세대가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럼 장마당 세대가 과연 지금 현재의 북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길래 북한 정부가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하고 있을까요? 북한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의 그 보위국 산하 동부지구 노동교화소에서 복역 중이던 25살 25세 본부 경무원이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병이죠. 헌병으로 군복무하던 신모 씨가 보위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공개 총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대 청년이 과연 보위국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총살까지 공개 처형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북한군을 대체로 놓고 보게 되면 북한군 내에서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군이나 정부에 대한 그 어떤 북한 당국에 대한 심중한 발언을 했다거나 북한 정부를 모해하는 그 어떤 국가전복 음모라든지 이런 엄중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공개 처형이 극히 드물거든요. 이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국가에 대한 그 어떤 불법 행위들이 무자비하게 막 고난의 행군식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총소리를 정말 무섭게 냈습니다. 왜? 그것으로 공포 정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군 성군 정치로 인해서 북한 정부 체제를 유지하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북한 군 당국에서 20대 청년에게 공개 처형이라는 이런 실형까지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북한군의 소식통에 따르면 25세의 나이에 북한군 경무부에서 군복무를 하던 신 씨가 3년 전에 시내 경무 단속을 하면서 그 중에 중자 계급의 군관이 술을 마시고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술 취한 김에 막 뭐라고 했겠죠. 분명 내가 중자인데 네가 뭐길래 이러면서 상하 관계를 따지면서 경무관이 단속에 응하지 않고 술김에 심지어 경무관을 폭행까지 하려고 했단 이런 시도로 인해 가지고 경무관인지라 나한테 경무관인데 내가 단속하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심각하게 구타를 하다 보니까 북한군 중자가 심하게 실신 상태에 빠져들 정도로 구타를 당해가지고 군의소로 실려갔고 그 이후에 7군단 보위부에서는 이 신씨에 대해서 상급을 심히 구탄 죄로 노동교화소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폭행죄로 인해서 군 노동교양소에 들어갔으면 감시 통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되는데 또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러면 그 안에서도 또 심각한 처벌 행위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북한에서는 군인이냐
일반인이나 일단은 노동교화소에 들어가면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박탈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고 이 정도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동물인지라 너무한 그런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안에 법관들이, 법기관에 있는 권력층들이 엄청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그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반발심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씨가 분명히 그래도 경무관으로 있었는데 경무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한때는 경무관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직위에 있거든요. 군관들도 마음대로 단속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기 직위를 다 저버리고 폭행죄로 들어와서 이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좀 성질도 나고 좀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교양소 내부에서 진행되는 반미 계급교양 시간을 마치고 나서 감방으로 돌아와서는 이 신씨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교육을 받기를 어릴 때부터 미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고 교양을 하는데 나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미국인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국 놈들이다. 왜 미국 놈들은 나에게 한 번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보이국 놈들은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구두발로 머리를 사정없이 짓밟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아닌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했다. 그러니 나에게는 보이국 놈들이 원수지 미국은 나에게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이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을 계속 우리의 주적이다. 미국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고 교육은 하지만 20대 청년들이 도대체 뭐 미국하고 우리가 직접적인 그 어떤 뭐 피해를 당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교육을 하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왜 지금 현재의 그 어떤 법기관들에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북한 정부에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또는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한류 열풍이 들어오면서 20대 청년들이 머리가 깨어있을 대로 깨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북한 당국이 20대 청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북한 정부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무관으로 있던 신씨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출소하기 전에 군 보위국에서 종합적으로 노동교양소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나 어떤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비밀리에 종이에 무명으로 글을 써서 내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량 분석이죠. 아마도 감방 안에서 동량 분석으로 감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어내는 이런 서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결국 5만 명이 넘는 농부지구 노동교화소 수감자들이 모인 가운데 죄를 선고받고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자처럼 뭐 나한테는 미국이 원수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보이국 놈들이 철천지 원수다. 이 말 한마디에 20대 청년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자처럼 그 동향 분석을 하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심각한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상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상부의 처리 방향 문건에서는 그것을 예심하고 어떤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혼내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북한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북한 최고의 보위국에서 장령이 3명이 내려와서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북한 정부가 불안에 떨었으면 도대체 이 말 한마디가 뭐길래 그것을 좀 머리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의견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하는 과정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 정부의 실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고 해서 공개 처형하는 것이 북한의 공포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는 안중근이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중근 열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제 통치 시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놈들에게 짓밟힌 그 광경, 우리 인민들이 그 숨막힌 광경을 보다 못해 열차에서 내리는 일제 우두머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안중근 열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북한에는 없냐? 바로 이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합니까? 5만 명이 모인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5만 명 사람들이 한 명을 죽임으로 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는 것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정부에 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이 되면 가족한테까지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실 북한 사회는 제가 계속 방송 때마다 말을 하지만 권력사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으로 따져오는 그 계급사회에서 이자처럼 가정에, 집안 내력에 총살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출신 성분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엄청 지장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안중근 열사처럼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닌 세계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북한에는 왜 쿠데타가 없냐? 이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놨고, 이자처럼 감옥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나 맞먹는 동향 분석 같은 무명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서내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북한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온 가족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절대 북한 사회에서 사는 한 정말 그 사회가 싫으면 우리처럼 두만강을 넘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삼국을 걸쳐서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으로 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날 이런 상황들, 이런 북한의 새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요, 아들을 데리고 정말 그 지옥 같은 북한 사회에서 훌쩍 뛰어나와가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제일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군의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